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토픽 읽기 하는 날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픽 뒷부분 해볼게요. 자, 28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기예요. 한국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옛날부터 어떻게 지낸다는 뜻이다. 특히 예전에는 과거를 이야기하네요. 한 마을에 친척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과 한 식구처럼 다정하고 화목한 생활을 했다. 요즘에도 마을에 결혼이 있거나 누군가 죽어 장례를 치르면 이웃끼리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힘을 모아 이를 돕는다. 이렇게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지내는 상부상조의 전통은 조상들이 전해준 소중한 풍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조금 있네요. 첫 번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 그렇죠. 이웃은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윗집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은 내 집 근처니까 선생님은 대구 북구에 살아요. 북구에 사는 사람. 여러분은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에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이웃입니다. 사촌은 누구예요? 사촌은? 그렇죠. 사촌은 친척이라고 해서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죠. 직접적인 엄마, 아빠, 동생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 혹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낳은 아이들을 사촌이라고 하죠. 친척이죠. 나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웃 사촌인데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고 가족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쵸? 이는 옛날부터 어떻게? 정답은 2번. 이웃들과 가족처럼 지낸다는 뜻이다. 이웃인데 사촌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아, 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다고요? 특히 예전에는 한 마을에, 나의 동네를 이야기해요. 마을, 동네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친척이 모여 살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마을 주민과 한 식구처럼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식구가 가족이라는 뜻이죠. 다정하고 화목한 생활을 했다. 다정하다는 성격이 다정하다고, 화목하다는 행복한 생활이죠. 사이가 좋다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에도 마을에, 동네에 결혼이 있거나 누군가 죽어 장례를 치르다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사람에 대해 예의를 갖춰서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슬픔을 나누지요. 이게 바로 장례를 치르다입니다. 네. 이웃끼리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힘을 모아 이를 돕는다. 이렇게 이웃 간에, 이웃 사이에 서로 돕고 지내는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전통은 조상들 전해준 소중한 풍속이다 해서 이웃사촌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사촌 결국엔 뭐라고요? 우리 동네에 사는데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자, 의좋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친척들과 의좋게는 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이가 좋다예요. 서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이를 의가 좋다, 의 좋은 형제, 의 좋은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가 좋은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번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낸다. 국민 무엇입니까?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세금, 우리 보통 텍스라고 하죠. 그쵸?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다. 하고 뒤에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뒤에를 보고 정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1, 2, 3, 4. 소득. 소득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내가 버는 돈. 한 달에 얼마를 받습니다. 일을 해서 얼마를 받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소득, 들어오는 돈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재산 돈이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뭐 있을까요?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기라가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지만 부유층과 서민층과의 간격을 좁히는 기능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어요.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또 국가가 세금을 걷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똑같은 금액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때요? 그렇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버는 돈과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이것도 2번이었네요. 결론은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세금은 조금 내요. 왜 그래요? 하니까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버는 돈이 다르고 이렇게 부유층이라는 말이 있네요. 부유층 돈이 많은 부자들을 이야기해요. 부자고 서민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나라 살림을 꾸리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쓰인다. 여기에 살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살림은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우리 집안 살림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살려면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밥도 먹고요. 집에서 빨래도 하고 어머니가 청소도 해주시고 또 아버지와 같이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걸 집안 살림이라고 해요. 한 집에 무언가 가족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빨래를 하려면 집에서 빨래를 하려면 요즘에는 손으로 빨래하는 것보다 세탁기가 빨래를 하죠. 이런 하나하나를 모두 다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하려고, 잘 살려고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살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도 잘 살려고 세금, 돈을 걷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이게 바로 나라 살림, 집안 살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 살림이라는 말도 있고 나라를 살림이라는 말도 있어요. 학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돈을 내고 공부를 하죠. 그 돈으로 우리는 선생님들도 월급을 받고요. 직원 선생님들도 월급을 받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죠. 이게 바로 살림을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29번도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는 보통 우리 에너지는 힘이라고 하죠. 영어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도 영어도 알아두면 좋겠죠. 에너지. 에너지는 한 가지의 형태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형태로 고정은 딱 정해진 거야. 딱 정해지다. 그러니까 모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양이 결정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가 아니라 그 형태를 여러 가지,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거 에너지입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 이것도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이것도 된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대요. 위치 힘이 있대요. 또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 또 어려운 말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환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아는 거 있죠? 제일 쉬운 거 교환. 그러니까 뭐예요? 환은 바꾸다. 전환은 모양을 바꾸다예요. 빛 에너지로 전환 바꿀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너지의 형태가 변해도 무슨 점이다 나왔어요. 뭐뭐 하는 점이다. 우리 는 점이다 배웠죠? 자, 뒤에 나오겠네요. 앞에는 무슨 점이다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에너지는 형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양. 모양만 달라질 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양만 바뀌는 것이 더 이상 새로 만들어져서 합쳐지는 게 없나 봐요.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 에너지의 총량, 그러니까 모양은 변해도 총량, 총은 모두를 이야기하고요. 량은 우리가 양이 많다 할 때 양이에요. 밥을 먹어요. 1인분 양이 많아요. 그 양입니다. 그럼 모두 양이 뭐예요? 전체 양.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는 똑같이 보존은 가지고 있어요. 보존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 결론은 뭐였어요? 모양은 변해도 양은 똑같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한번 봅시다.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아니죠. 총량을 측정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그런 말 없어요. 에너지의 양은 그대로 있다는 양 이야기하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새로운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모양은 변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똑같다는 거죠. 결론은 에너지의 양은 그대로 있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30번은 3번이었네요. 다음엔 31번 조금 길어졌어요.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보니까 아야 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뒤에 이유 나오겠지요. 자,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고민한다. 그렇구나. 자신의 적성, 자신이 잘하는 것, 흥미, 좋아하는 것. 우리 다 공부했죠, 사이에서. 적성과 흥미를 찾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해야 한다. 이야기해요. 그럼 뒤에 이야기합니다. 독서, 책을 읽는 것, 여행, 봉사활동, 악기 연주, 미술 등 다양한 분야라고 나오네. 다양한 분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선 다양하다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분야는 뭐 독서, 책 읽으면 책 읽기, 운동이면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죠. 접하다라는 또 새로운 동사가 나오네요. 접하다는 내가 직접 해보다예요. 접하다니까 직접 해보다. 여러분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어떻게? 직접 먹어봤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국 음식을 직접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한국 음식을 직접 해봤어요. 직접 먹었으니까 한국 음식을 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접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를 직접 해봐요. 직접 하다 보면 그 중에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평소에 꾸준히란 말은 쉬지 않고란 뜻이에요. 쉬지 않고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으려는 질문을 스스로 나에게 하고 대답해야 한다. 부모님,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면 너의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고 또 평소 보통 때에도 쉬지 않고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으려는 질문을 나에게 해라. 그것도 안 되면 부모님,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여기 처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고민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으려면 어린 시절, 아이 때부터 어떻게 여러 가지 하세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접하다는 직접 해보다니까 결론은 뭐예요? 경험해보다 이야기하죠. 경험하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2번, 3번, 4번도 왜 안 되는지 우리 또 확인해 봐야죠.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그런 것도 뭐 맞는 것 같지만 어린 시절부터라는 그런 것도 안 어울려요. 뒤에 내용과 어울리지 않죠. 취미와 직업을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32번 해보겠습니다. 32번, 33번, 34번은 내용이 같은 것 고르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사용을 했겠네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자, 아이돌. 요즘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자,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유래되다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고 유래되다는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시작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이돌이라는 말이죠. 청소년의 나이대, 나이와 비슷하고 인기가 많은 가수 또는 연기자를 일컫는 말이다. 일컫다는 연기자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 나이가 비슷하고 인기가 많은 가수나 연기자래요. 이들은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패션, 트렌디한 음악과 춤을 보여줍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우상과도 같은 존재로 통한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이 한류와 K-팝의 중심이 되자 10대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 그것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이들에게 열광하고 있다. 아, 열광하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현재 아이돌은 막강해. 힘이 세요. 영향력.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등에 업었어요. 등이 어디야? 보여줄 수가 없네. 네, 등을 이야기하죠. 몸에 있는 등. 등이 가지고서 방송과 공연 등 문화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장악하다는 영향을 주다,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 나오는데 자, 하나씩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어요. 자, 같은 것 고르기. 의미를 찾으면 되니까 1번. 10대 영화배우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이돌이 될 수 없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아이돌은 영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맞아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은 맞습니다. 청소년을 뜻하는 말이다. 청소년이에요? 아니요. 우상이라는 뜻이었죠. 2번도 X. 아이돌은 방송과 공연 등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화사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아이돌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한류와 K-팝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세대가 K-팝 활동을 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아이돌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돌 그룹이 한류와 K-팝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한류,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것을 한류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을 요즘에는 한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가수, 또 뭐였죠? 뭐 한국 음식 이런 게 점점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많았죠. 특히 드라마 인기 정말 많고 아이돌 가수의 인기가 정말 많아요. 이런 것을 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K-팝은 지금 한글로 썼는데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가요. K-팝은 한국 가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류와 K-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수들의 인기가 많은 거죠. 다양한 세대가 좋아한다. 10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20대, 30대, 40대, 50대가 좋아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은 방송과 공연에서 문화산업 전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32번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